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오대종입니다. 저희 연구는 전국 60세 이상의 노인 5천여 명을 8년 정도 추적 관찰해서요. 분석해본 결과 밥 한 숟가락을 삼키기 전에 30회 이상 씹는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 한 10회 미만으로 적게 씹는 남성들에 비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더 빠르게 감퇴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치매 발생 위험은 2.9배,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발생 위험은 한 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전보다 자주 씹는다는 것은 저작 기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주로 진찰을 하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환자를 볼 때 확실하게 보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그분의 말하는 음성입니다. 음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성이 적거나 아니면 느리게 말하게 되면 그분이 혹시 치매나 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은 제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씹는 것도 너무 느리게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입안에 음식을 머물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음성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바로 사람의 걷는 속도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요. 걷는 속도가 느릴수록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를 걸었을 때 발자국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좌우에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치매의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결과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보실 때 혹시 걸음걸이를 굉장히 늦게 또는 예전과 다른 보행 패턴을 보이신다고 하면 전문가 선생님을 꼭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귀에 있는 주름입니다. 이건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귓볼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의 아밀로이드의 침착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얼굴에 있는 귀의 귓볼 주름도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망증보다 치매에 가까운 기억력 저하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 해내는 그러한 기억력 저하가 있습니다. 특히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 기억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요즘 기억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와 관련된 건망증이 아닌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나 내가 잘 쓰던 그러한 단어의 그러한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맴도는데 입끝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그 빈도가 잦아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치매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길을 찾아가는데 낯선 장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환승구 또는 복잡한 백화점 이런 데 갔을 때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면서 당황하게 되시면 혹시 내가 치매의 위험군이 아닌가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보는 가족이 이상한 신호를 캐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 가족을 보실 때, 우리 부모님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 되냐면요. 날짜 감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대로 옷 입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을 예전처럼 맛있게 하느냐 또는 음식에 그러한 냄새를 잘 맡느냐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전에 비해서 음식 간이 너무 짜지거나 맞지 않거나 그리고 솥이 막 타고 있는데도 그러한 냄새에 굉장히 무감각하다고 하면 하루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기억력과 같은 그런 인지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감정이나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 또 수면이나 식욕을 조절하는 능력,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 이제 이런 비인지 기능들이 인지 기능보다도 먼저 감퇴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비인지 증상이 노년기 우울증이거든요. 특히 젊어서는 우울증이 없다가 노년기에 처음으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매사에 흥미가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수년간 지속이 되는 경우는 추후에 인지 기능의 저하가 혹시 진행하지는 않는지 면밀한 추적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